아버지, 저 결혼 생각이 있는 사람이 생겼어요. 금요일 저녁 치킨집 마감을 도와주던 아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박동환은 닭다리를 뒤집던 손을 멈췄다. 그래? 어떤 아가씨인데? 27살이고요. 대학원 다니면서 야간 알바를 해요. 동환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다. 야간 알바라니. 요즘 젊은 여자들이 밤늦게 일하는 곳이 어디인가? 술집? 노래방?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다. 어디서 일하는데? 편의점이에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편의점이라고 하니 조금은 안심이 됐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불편했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밤새 일을 한다는 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가 보네. 아니에요. 그냥 독립하고 싶어서 그런 거래요. 부모님께 손 벌리기 싫다고. 준호의 말에 동환은 복잡한 심경이 됐다. 자립정신이 있다는 건 좋지만 며느리가 될 사람이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하나 싶기도 했다. 언제 한번 소개시켜줘. 아버지가 괜찮으시면 언제든지요. 하지만 동환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직접 어떤 아이인지 먼저 봐야겠다. 다음 날 아침 동환은 준호에게 자연스럽게 물었다. 그 아가씨 어느 편의점에서 일해? 왜요? 설마 보러 가실 생각은 아니시겠죠? 아니다, 그냥 궁금해서. 결국 준호는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역 앞 GS25요. 하지만 아버지 함부로 가시면 안 돼요. 동환은 고개만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날 밤 11시 30분 동환은 편의점 앞에 차를 세웠다.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니 긴 머리를 묶은 여자가 카운터에 서 있었다. 바로 이수민이었다. 외모는 단정하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겉모습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게 동환의 생각이었다.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수민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동환은 대충 음료수 하나를 집어들고 카운터로 갔다. 수민의 손놀림을 유심히 관찰했다. 바코드를 찍는 동작도 능숙하고 거스름 돈을 건네는 태도도 정중했다.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들어가세요.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고 생각했다. 이틀 뒤 동환은 다시 편의점을 찾았다. 이번에는 좀 더 오래 머물면서 관찰하고 싶었다. 술 취한 손님 한 명이 들어와서 큰 소리를 치고 있었다. 야, 아가씨. 소주 한 병만 줘. 수민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대답했다. 죄송하지만 이미 많이 드신 것 같아서요. 대신 해장라면은 어떠세요? 속도 편하실 거예요. 뭐? 나한테 술 안 판다고. 남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동환은 개입해야 하나 망설였지만 수민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보고 싶었다. 고객님, 제가 차 불러드릴까요? 집까지 안전하게 가셔야죠. 수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대신 오히려 손님을 걱정하는 투였다. 결국 남자는 중얼거리며 나갔고 수민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침착할 수 있다니. 동환은 조금씩 수민에 대한 인상이 바뀌기 시작했다. 며칠 후 동환은 또다시 편의점을 찾았다. 이번에는 새벽 2시쯤이었다. 야간에 일하는 수민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다. 편의점 안에서 수민이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다. 상품을 진열하고 바닥을 닦고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모습이 진지했다. 그때 하한 할머니가 들어왔다. 김할머니였다. 수민아 안 잤구나.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오셨어요? 잠이 안 나서 우유 좀 사러 왔어. 할머니는 지갑을 뒤지며 동전을 세고 있었다. 우유값에도 모자란 돈이었다. 수민은 잠깐 망설이더니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오늘 유통기한 임박 상품 정리하는 날이에요. 우유 그냥 가져가세요. 그래도 되겠니? 네, 어차피 버릴 거였어요. 대신 따뜻하게 데워드릴게요. 수민은 우유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따뜻하게 만들어 할머니께 드렸다.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계산대에 넣었다. 동환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자기 돈으로 할머니에게 우유를 사드린 것이었다. 할머니, 집까지 같이 가드릴게요. 이 시간에 혼자 다니시면 위험해요.
괜찮다, 괜찮어. 바로 앞 아파트야. 그래도 문 앞까지만. 수미는 잠시 편의점을 비우고 할머니를 배웅했다. 동화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할머니가 집에 들어간 후 수미는 편의점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다.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자주 챙겨드려야겠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동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지만 그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다음 주 동환은 낮에 편의점 근처를 지나다가 수민을 우연히 봤다. 오전 수업을 듣고 나오는 길인 것 같았다. 책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뒷모습이 꽤나 진지해 보였다. 호기심에 뒤를 따라갔다. 수민은 도서관에 들어갔다. 동환도 살짝 따라 들어가 멀리서 지켜봤다. 수민은 두꺼운 전공 서적들을 펼쳐놓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졸린 기색 하나 없이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수민은 도시락을 꺼내 먹기 시작했다. 직접 싼 것 같은 소박한 도시락이었다. 밥과 김 그리고 계란말이가 전부였다. 밤새 일하고 낮에 수업 듣고 저런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다니. 동화는 수민의 힘든 생활을 실감했다. 그런데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모습이 대견했다. 오후 수업을 마친 수민은 집으로 가는 대신 다른 곳으로 향했다. 동화는 계속 따라갔다. 수민이 도착한 곳은 작은 복지관이었다. 무료 급식 봉사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설마 봉사활동까지? 동화는 믿기지 않았다. 밤새 일하고 낮에 공부하는 것도 벅찰 텐데 남는 시간에 봉사까지 한다니. 복지관 안에서 수민이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나르는 모습을 봤다. 환한 미소로 맛있게 드세요. 라고 인사하는 수민의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한 할아버지가 수민에게 말했다. 아가야, 고맙다. 내가 와주니까 밥이 더 맛있어. 할아버지 천만에요. 제가 더 기뻐요. 그 대화를 듣고 있던 동화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집에 돌아온 동화는 하루 종일 수민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편의점에서의 친절함, 할머니를 챙기는 따뜻함, 열심히 공부하는 성실함, 그리고 봉사활동까지. 준호가 치킨집에 들러 저녁을 먹으면서 말했다. 아버지, 수민이 언제 한번 집에 놀러 와도 될까요? 동화는 잠깐 망설였다. 아직 준호에게 자신이 몰래 관찰했다는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그래, 언제든 데려와라. 정말요? 아버지가 좋아하실지 걱정했는데. 내가 왜 안 좋아하겠니? 내가 선택한 사람이면 분명 좋은 아이겠지. 준호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며칠 전만 해도 조심스러워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마음을 바꾼 것이 신기했다. 그런데 아버지, 수민이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여도 속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그래? 어떤 점이?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단골 할머니들을 많이 챙겨드려요. 그리고 틈날 때마다 봉사활동도 하고. 저보다 훨씬 착한 것 같아요. 준호의 말을 들으며 동화는 자신이 직접 본 것들이 맞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런 아이라면 나도 좋아할 것 같구나. 진짜요. 그럼 이번 주말에 한번 데려올게요. 토요일 저녁 준호가 수민을 데리고 치킨집에 나타났다. 동화는 며칠 전까지 몰래 지켜봤던 그 여자와 이제 정식으로 만나게 되었다. 아버지, 소개할게요. 이수민이에요. 안녕하세요. 준호가 늘 아버지 자랑을 해서 뵙고 싶었어요. 수민은 정중하게 인사했다. 동화는 괜히 어색했다. 자신이 그녀를 몰래 관찰했다는 사실이 들킬까 봐서였다. 그래, 반갑다. 많이 들었어. 준호한테서요? 아, 부끄럽네요. 치킨 좋아하니? 네. 특히 아버지가 하시는 치킨이 제일 맛있다고 준호가 늘 자랑해요. 동화는 직접 갓 튀긴 치킨을 가져다 주었다. 수민은 맛있게 먹으면서도 계속 감사 인사를 했다.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삭하게 튀기세요? 몇십 년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기지. 대단해요. 준호가 이런 아버지를 두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몰라요. 대화를 나누면서 동화는 수민의 진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가식 없는 미소, 진심이 담긴 대화,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수민아, 일이 많이 힘들지? 아니에요. 전 일하는 게 좋아요. 특히 편의점에서 만나는 분들이 재미있어서요. 밤에 일하면 위험하지 않니?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리고 단골분들이 많이 챙겨주셔서요. 수미는 김할머니 이야기도 했다. 물론 자기가 할머니를 도와드린다는 말은 하지 않고 그저 할머니가 자주 오셔서 정이 많이 들었다는 식으로만 말했다. 다음 날 일요일, 동화는 마음이 복잡했다. 수민을 직접 만나보니 더욱 좋은 인상을 받았지만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다. 정말 저런 아이가 있을까? 너무 완벽한 건 아닌가? 그날 밤, 동화는 마지막으로 편의점을 찾아가기로 했다. 이번에는 확실히 판단하기 위해서였다. 편의점에 도착하니 수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목소리가 조금 어둡게 들렸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나는 괜찮아. 네, 알바비도 잘 나오고. 응, 준호라는 사람 만나고 있어. 좋은 사람이야. 잠깐의 침묵 후 수민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엄마 병원비는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다음 주에 송금할게요. 전화를 끊은 수민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제야 동화는 깨달았다. 수민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단순히 독립 때문이 아니라 아픈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니 수민은 언제 그랬냐는 듯 밝은 표정을 지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하지만 동환의 눈에는 수민이 억지로 웃고 있다는 게 보였다.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면서도 남들 앞에서는 밝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때 김할머니가 또 들어왔다. 수민아, 오늘도 늦었구나. 할머니 안 주무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그냥 그래, 혈압약 떨어져서 사러 왔어. 할머니는 또 동전을 세고 있었다. 수민은 망설이지 않고 자기 돈을 꺼냈다. 할머니, 제가 사드릴게요. 어르신이 아프시면 안 되죠. 아이고, 맨날 내가 사주면 어떻게 해? 괜찮아요. 할머니가 건강하셔야 저도 마음이 편해요. 그 모습을 본 동환의 마음은 완전히 녹아내렸다. 자신도 어려운 상황인데 남을 먼저 챙기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집에 돌아온 동환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지난 며칠간 본 수민의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편의점에서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 술 취한 손님에게도 화내지 않고 차분히 대응하는 모습, 김할머니를 챙기는 따뜻한 마음,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성실한 태도, 봉사활동을 하는 선한 마음, 그리고 아픈 어머니를 위해 혼자 모든 걸 감당하는 책임감까지. 내가 뭘 의심했던 거지? 동화는 자신이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야간 알바를 한다고 해서 가벼운 사람일 거라고,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해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오히려 수미는 동환이 평생 만나본 사람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굽히지 않는 의지,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 자신의 어려움보다 타인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는 넓은 마음까지. 이런 아이를 며느리로 맡는다며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 다음 날 아침, 동환은 준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아빠다.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수민이 말인데 언제 정식으로 우리 집에 인사 오라고 해라. 네? 갑자기 왜요? 내가 보니까 정말 좋은 아이더구나. 빨리 결혼해라. 전화 너머로 준우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정말이세요? 며칠 전만 해도 걱정하시더니. 아빠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그런 좋은 아이를 만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아버지 감사해요. 수민이가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요. 그날 저녁, 동환은 치킨집을 일찍 닫고 편의점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숨어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수민을 만나러 가는 것이었다. 편의점에 들어서자 수민이 반갑게 인사했다. 준호 아버님. 안녕하세요. 수민아, 안녕. 혼자 일하느라 고생이 많다. 아니에요. 재밌어요. 동환은 우유 몇 개와 빵, 그리고 김할머니가 자주 사시는 혈압약을 골랐다. 이거 다 사실 거예요? 응, 그리고 이건. 동환은 혈압약을 가리키며 말했다. 근처에 혈압 때문에 고생하시는 할머니가 계신다면서? 이거 전해드려라. 수민의 눈이 크게 떠졌다. 김할머니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계신지 신기해했다.
준호한테서 들었어요. 내가 어르신들을 많이 챙긴다고. 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고맙다, 수민아. 내 같은 아이가 우리 준호 곁에 있어서. 수미는 당황했다.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빠도 안다. 어머니 병원비도 보내드리고 학비도 벌고 그러면서도 남 챙길 줄 아는 마음까지. 쉬운 일이 아니지. 수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자신의 상황을 누군가가 이해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아버님, 이제 혼자 고생하지 마라. 우리 가족이 됐으니까 함께 나눠 가지자. 그 말에 수미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동환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선한 마음을 가진 아이를 의심했던 자신이 미안했다. 한 달 후, 수미는 편의점 알바를 그만두고 동환의 치킨집에서 일하게 되었다. 밤늦게 혼자 일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일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좋았다. 수민아, 양념치킨 2마리 포장. 네, 금방 해드릴게요. 수민의 밝은 목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다. 손님들도 수민의 친절한 서비스에 만족해했다. 사장님, 며느리복 있으시네요. 이렇게 예쁘고 착한 며느리를 두시다니. 단골 손님의 말에 동환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게 말이야, 내가 복이 많지. 퇴근 후 가족 3명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수민이 직접 만든 된장찌개가 식탁에 올랐다. 아버님 입맛에 맞으세요? 맛있어, 정말. 우리 엄마 된장찌개 맛이 나는구나. 수민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제가 요리를 잘하는 편은 아닌데. 아니야, 정말 맛있어. 마음이 들어간 음식은 다르더라. 준호가 수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버지, 수민이랑 다음 달에 결혼식 날짜 잡으려고 해요. 그래? 좋지, 빨리 해라. 아버님이 괜찮으시면 제 어머니도 모셔오고 싶어요. 수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님, 제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혼자 두기가 걱정되어서. 당연하지, 가족이 되면 우리가 함께 모셔야지. 동환의 대답에 수민은 또다시 눈물을 글썽였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런 복을 받아도 되는 건지. 무슨 소리야, 우리가 더 고마워해야 할 사람이 너다. 그날 밤 동환은 혼자 앉아 지난 일들을 생각해봤다. 처음에는 의심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진실을 발견하게 된 과정이 신기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수민 같은 아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았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고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런 사람이 자신의 며느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깨달았다. 결혼식 날, 동환은 수민의 어머니를 직접 모셔왔다. 휠체어에 앉아 계신 분이었지만 딸의 결혼을 보는 표정은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다. 사돈어른, 수민이가 정말 좋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고생만 시켰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훌륭한 아이로 키우셨는데. 결혼식장 한편에는 김할머니도 와 계셨다. 수민이 특별히 모신 분이었다. 수민아 정말 예쁘다. 행복해라. 할머니 와주셔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자주 뵙겠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가족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동환은 사진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이 된 건 정말 큰 축복이다. 평생 소중히 여기자. 그날 저녁 신혼여행을 떠나는 준호와 수민을 배웅하면서 동환이 말했다. 수민아, 고생 많았다. 이제는 행복하기만 해라. 아버님, 제가 더 고마워요. 저를 딸처럼 받아주셔서. 뭔 소리야, 너는 진짜 내 딸이야. 수민은 동환을 꼭 안아들였다. 그 순간 동환은 진짜 딸을 얻은 기분이었다. 몇 달 후 수민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 더 이상 밤늦게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수민의 어머니도 좋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많이 좋아지셨다. 동환은 가끔 예전에 수민을 몰래 관찰했던 편의점 앞을 지나간다. 그때마다 웃음이 나온다. 자신의 편견과 의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지금의 수민은 치킨집에서 동환과 함께 일하며
손님들에게 밝은 미소를 보여준다. 그리고 여전히 김할머니를 비롯한 동네 어르신들을 챙기고 있다. 아버지, 오늘 김할머니가 치킨 드시고 싶다고 하시는데 사드려도 될까요? 당연하지, 많이 싸드려라. 감사해요, 아버지. 동화는 수민을 보며 생각한다. 진짜 가족이란 이런 것이구나.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어도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나 환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봐야 한다는 것을 동화는 매일 감사하다. 아들 준호가 수민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나준 것에, 그리고 자신이 그 진실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에, 지금 이 순간도 수민은 다른 손님을 위해 치킨을 포장하며 밝게 웃고 있다. 그 모습을 보는 동환의 마음은 따뜻하기만 하다. 우리 수민이가 있어서 이 집이 더 밝아졌구나. 동환의 독백에 수민이 돌아보며 미소를 짓는다. 아버지가 계셔서 제가 더 행복해요. 이보다 더 완벽한 가족이 어디 있을까? 동환은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